오늘은 기본 사각 프레임을 짤 때 브라켓과 이너 브라켓 그리고 조인트 클립과 조인트 블럭을 이용해서 조립하는 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길이를 뽑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단 길이를 뽑는 법도 같이 살펴볼 거예요. 절단 길이를 뽑는 법은 간단하게 사진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이캐스팅 브라켓과 이너 브라켓 그리고 조인트 블럭을 이용한 조립은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길이를 뽑는 법, 프로파일 절단 길이를 뽑는 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프로파일 절단 길이를 뽑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냥 그려놓고서 업체한테 보내놓고 절단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신 분들도 있고, 또는 뭐 어느 부분이 하중일 많이 봤는데 어떻게 절단 길이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사각 프레임을 짤 때 길이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지금 적어놨는데 외곽이 지금 정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로 500, 세로 600, 높이 700의 사각 프레임을 짤 예정이에요. 근데 프로파일이 20일지, 30일지, 40일지에 따라서 절단 길이 뽑아내는 게 달라지겠죠. 여기서는 높이를 무조건 길게 뽑아내는 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나중에는 뭐 하중을 생각해서 뭐 가로 부분을 길게 간다든지 아니면 뭐 세로 부분을 길게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는데, 일단은 설명용이니까 간단하게 뽑아내는 거 기준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먼저 20을 살펴보면, 프로파일 20으로 살펴볼 때 가로, 세로, 높이가 20씩 빠지겠죠. 기둥은 무조건 길게 가기로 했으니까 기둥은 그대로 700으로 뽑아내고, 700 부분이 여기 네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모 부분 빼니까 500에서 460으로 줄고, 세로 부분은 600에서 560으로 줄죠. 총 20, 20이 더해져서 40이 빠지는 거예요. 560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20으로 짠다고 하면 700이 4개, 460이 4개, 560이 4개 이렇게 필요하게 되겠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둥을 길게 뽑아버리면 모든 게 쉬워져요. 기둥을 길게 4개 뽑으면 요 네모 부분이 기둥이 되겠죠. 그래서 기둥 부분에 제외된 20, 20 제외된 마이너스 40, 500에서 마이너스 40은 460, 600에 마이너스 40은 56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똑같이 30도 똑같아지겠죠. 여기 살펴보면 똑같아요. 500, 600, 700으로 뽑을 거였는데 3030으로 한다. 그러면 이 기둥을 길게 빼니까 이 네모 부분 제외하고 그러면 30, 30, 60이 빠지겠죠. 30, 30, 60이 빠지니까 500에서 60 빼면 440, 600에서 60 빼면 540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길이를 뽑아내면 돼요. 그래서 704개, 444개, 544개면은 사각 프레임을 짤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40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제 뭐 기본 앞에 걸 보셨으니까 금방 아실 거예요. 똑같이 700 길게 뽑았죠. 그러면 네모 부분 80 빠지겠죠. 뭐 500에서 420, 600에서 520 다 80, 80 뺀 걸 기준으로 사각 프레임을 제작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좀 더 이제 심화 과정으로 간다고 하면, 만약에 어항 프레임이나 뭐 축양장 이런 프레임을 짠다. 그러면 윗부분에 하중이 걸리니까 위에가 좀 하중을 잘 받아줘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여기 부분을 길게 가서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높이 부분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높이 부분이 돌아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길게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길게 가게 되면 이쪽이 짧아지는 거고, 이쪽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너 브라켓과 롱너트를 이용한 조립을 살펴볼 거예요. 이너 브라켓으로 이런 직각 조립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먼저 이너 브라켓을 넣어줘요. 넣어준 다음에 세워질 거 이렇게 껴주고 4mm Allen치를 이용해서 끝단을 잘 맞춘 다음에 한쪽을 위치만 살짝 잡아줘요. 위치만 살짝 잡아줘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거든요. 자, 이런 상태로 해서 세팅을 한 다음에 반대쪽을 조여줘요. 대충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았다, 끝단도 잘 맞는다, 이런 식으로 되면 Allen치로 마무리를 조여주면 이너 브라켓 고정은 끝나게 돼요. 대신 이너 브라켓으로 조립을 할 땐 많이 힘을 받는 프레임이나 이런 거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조립을 할 때, 뭐 가공 필요 없이 조립을 할 때 이런 조립을 사용하고, 그리고 롱너트를 연장을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짧은 프로파일이 있을 때 두 개를 연장할 때 사용을 하는데, 사용 방법은 먼저 이렇게 한쪽을 넣어주고 연결될 쪽을 넣어줘요. 뭐 위치는 적당하게 가운데를 잡고서 무드렌치를 조여주면 이제 슬슬 노트가 올라오면서 위치를 잡게 돼요. 한쪽만 조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높이를 비슷하게 올려줘야지 같이 조여지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세팅을 해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여주고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하게 되는데, 롱너트를 보통 대각으로 껴주든가 방해를 안 받는 쪽이라면은 4면 다 연장을 해서 이제 길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너 브라켓과 롱너트는 이런 가공이 필요 없는 브라켓들이고, 대신 힘을 많이 받는 프레임 같은 경우는 롱너트나 이런 이너 브라켓은 추천드리진 않아요. 힘을 많이 받을 땐 변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추천드리진 않고 간단한 조립에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이캐스팅 브라켓과 스틸 브라켓을 이용한 조립을 한번 살펴볼게요. 직각 브라켓들이니까 이런 직각 조립 때 사용이 되겠죠. 먼저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 브라켓을 이쪽에 먼저 붙이는 거는 위치를 잡는 데 힘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브라켓을 세팅을 해줘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각 너트를 넣어도 되고 스프링 너트를 넣어도 되고, 또는 뭐 바로 T볼트 너트를 이용해서 조립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번에는 지금 사각 너트를 이용해서 한번 세팅을 해본다고 하면 위치를 잡아주고 어디다 놔도 상관은 없어요. 처음 위치를 잡기 전에. 그리고 둥근 머리 샘스 볼트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돌려준 다음에 완전 끝단에 위치할 필요는 없어요. 적당하게 한 2, 3mm 정도, 1mm 이 정도를 띄어서 브라켓을 안쪽에 채울 수도 있고 바깥쪽에 볼트를 채울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바깥에 채우는 게 체결을 할 때 간섭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위치만 잡아주는 거예요. 세게 조여놓으면 나중에 브라켓이 따라가진 않겠죠, 이쪽을 채울 때. 그래서 적당하게 채워만 주고 이제 이쪽을 세팅하겠죠. 여기는 한번 T볼트를 이용해 볼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T볼트를 이용한다고 하면 라쳇 핸들 이용해서
위치를 그냥 따로 너트 잡을 필요 없이 끝단만 잘 맞춰서 돌려주면 조립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덜 조였던 거는 이제 마무리로 채워주면, 일단은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저는 간단하게만 조립해 볼게요. 그러면 끝단 맞고 조립이, 직각 조립이 완료됐죠. 그리고 스틸 브라켓도 똑같아요. 스틸 브라켓도 똑같이 위치를 적당히 잡은 다음에 볼트를 껴주고 이런 식으로 붙이던가, 아니면 다이캐스팅 브라켓과 다르게 다이캐스팅 브라켓은 이런 톱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할 땐 톱이 방해가 돼요. 발톱이 있기 때문에 직각을 잡을 땐 유리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할 땐 방해가 되는데, 스틸 브라켓 같은 경우는 톱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발톱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할 때 좀 더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직각 조립이라면 다이캐스팅 브라켓이나 스틸 브라켓이 상관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붙는 브라켓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이런 식으로 붙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스틸 브라켓을 추천을 드려요. 채우는 방법은 아까와 똑같아요. 한쪽 먼저 채워주고 붙을 프레임 위에 세팅해서 볼트 너트 박아주면 조립은 완료가 돼요. 그래서 직각을 보통 사용할 때는 다이캐스팅 브라켓을 많이 추천드리고, 이런 식으로 조립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때는 스틸 브라켓을 추천을 드려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조립 방법은, 너트는 스프링 너트, 볼 너트, 사각 너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 사각 너트 같은 경우는 조립을 할 때 세팅하기가 좀 어려워요. 초보자분들이 하기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T볼트 너트를 추천을 드려요. T볼트 너트가 좋은 점은 위치를 따로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어디서 조립을 하든 T볼트 너트 상태로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돌리면 세팅이 되는 거니까 빠지지 않죠. 대신 주의점이 있어요. T 너트 볼트 계열을 사용할 때는 한쪽 방향으로만 쭉 돌려줘야 돼요. 만약에 돌리다가 반대 방향으로 잠깐 돌렸다가 다시 채운다 그러면, 너트가 지금 이쪽에서는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인데 잠깐 반대쪽으로 돌리면 바로 풀려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채울 때는 무조건 한 방향으로, 만약에 풀었다 채워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풀어뒀다가 다시 한꺼번에 조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채웠었어요. 어느 정도 채웠다가 잘못 채워서 풀어버렸어요. 그럼 이 상태면은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편한 대신 한꺼번에 이렇게 조여주면 채워지는데, 만약에 풀었다가 조여버리면 계속 돌아가네 하다가 이렇게 걸려지지 않고 볼트랑 너트랑 그냥 돌아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끔 이렇게 T볼트 너트가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숙달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채울 수가 있어요. 위치 상관없이 쭉 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초보자분들을 판매할 때는 T볼트 너트를 많이 추천드리는데, 대신 주의사항으로 이런 거를 알려드려요. 사각 너트나 스프링 너트나 이런 걸 이용해도 되지만, 볼트 너트 세팅이 없다는 게 정말 편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박아주면 되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할 때는 위치를 잡고 볼트를 끼우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처음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조립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한다
그러면 아까 어떤 브라켓 써야 된다 그랬죠? 스틸 브라켓. 이거는 발톱이 없기 때문에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만약에 다이캐스팅 브라켓을 써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제거를 하는 거는 좀 그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스틸 브라켓을 사용하시는 게 유리하실 거예요. 다음으로는 조인트 클립을 이용한 조립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조인트 클립 조립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홀 가공 보이시죠? 구멍이 뚫려있죠. 홀 가공 그리고 탭 가공, 이렇게 나사선사 있는 탭 가공이 필요해요. 조인트 클립 조립의 장점은 직결 체결이라 그래서 브라켓 같이, 브라켓은 이렇게 노출이 생기죠. 그래서 간섭이 생길 수가 있는데 조인트 클립을 이용한 조립은 정말 이런 식으로 딱 조립되기 때문에 간섭이 없어요. 한번 살펴보면 먼저 원하는 위치에 홀 가공을 내줘요. 그리고 조인트 클립 이용해서 탭난 부분에 조인트 클립을 넣어줘요. 대신 여기서 주의점은 완전히 다 넣어버리면 T홈에 이게 삽입이 돼야 되는데 삽입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완전 바싹해 버리면. 그래서 적당히 유동이 있는 상태인데 이게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조여준 상태로 홀이 난 부분에 이렇게 T홈을 태워줘요. 만약에 홀이 없는 부분에 T홈을 채워버리면 채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홀이 난 부분에 원하는 위치에 T홈에 채운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채우면 돼요. 지금 만약에 여기에 이제 채워야 된다 그러면 끝단 맞춰서 끝단 보면서 위에서 채워주면 이런 식으로 직각이 조립이 되죠. 직각이 조립이 되고 완전히 이제 조립을 원한다 그러면 그때는 세게 채워주면 직각 조립이 완료돼요. 주의점은 이거를 완전히 세게 조이면 T홈에 탈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그렇다 그래서 너무 풀어놔 버리면 이게 돌아가요.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위치가 잡기가 어렵겠죠. 뭐 이런 식으로 채워서 들어가면 조립은 가능하겠지만 많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적당선 클립이 움직일 정도 적당선으로 해서 홀 위치에 맞춰서 T홈에 태워주면 조립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각에 맞춰서 조여주면 직각 조립이 완료되고 브라켓처럼 노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간섭이 없어서 뭔가 세팅하기 좀 더 편하겠죠. 홀 위치는 원하는 위치에 따라서 가공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쪽에 했다가 만약에 이쪽 조립되는 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옮겨서 조립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여기 같이 여기 보면 이 끝단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가공이 잘못된 게 아니고 엔디캡, 알루미늄 엔디캡이라 그래서 요 날카로운 부분을 다치지 말라고 박아주는 캡이 있어요. 근데 그게 플라스틱이 있고 알루미늄 엔드캡이 있는데 그런 거에 끝단을 요즘 맞추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5mm나 3mm 띄어서 가공을 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딱 박아주면 딱 끝단이 맞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조인트 클립을 이용한 조립입니다. 다음으로는 조인트 블럭이라는 부품을 살펴볼게요. 이 부품인데 이게 유니버설 조인트라는 그 부품을 이제 개선한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니버설 조인트는 다른 가공이나 유니버설 가공을 통해서 세팅을 한 다음에 세팅하는 게 손에 익지 않은 분들은 많이 어려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선한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용 방법은 사용 때 먼저 살펴볼게요. 사용할 때는 지금 이렇게 먼저 조인트 클립을 통해서 가공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만약에 여기 부분에 똑같이 일직선으로 이걸 이렇게 채우고 싶다. 그러면 조인트 클립을 통해서도 세팅을 할 수 없어요. 렌치가 들어갈 구멍이 없죠. 그럴 때 요 조인트 블럭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사용을 할 때는 여기 탭, 이 연결된 부분에 하나 탭이 필요해요. 탭 가공만 되면 다른 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탭인 앞부분에 블럭과 이 볼트가 따로 있는데 결합을 한 상태에서 요거는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탭난 부분에 요거를 넣어주게 돼요. 이게 드라이버가 좀 길어가지고 불편하네. 그래서 이게 다 들어가서 더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나사산이 딱 그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채워주고, 여기 보면 T홈을 탈 수 있게 홈이 파져 있죠. 그래서 홈을 태워줘요. 태워주면 이제 원하는 위치에 세팅을 하면 되겠죠. 아까 일자로, 여기 일자로 세팅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일자로 세팅을 한 다음에 M8짜리를 채울 때는 3mm L렌치를 이용해서, 여기 보면 대각에 무드렌치가 박혀 있어요. 무드렌치 볼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치에 맞춰서 먼저 일단 대략적으로 한번 조여줘요. 이 상태에서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한번 다시 맞추고, 원하는 위치가 됐다 그러면 한번 조여주고, 이 방향으로 한 번 더 조여줘요. 그러면 체결력이 좀 더 강해지겠죠. 이 상태로 조립이 완료됐어요. 유니버설 조인트라는 거는 여기다 유니버설 가공을 또 한 다음에 유니버설 조인트를 껴주고 너트를 껴주고 세팅을 해야 되는 좀 불편한 조립법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탭 가공 하나, 그 다음에 조인트 블럭만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조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교차 조립 때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립법 중에 하나예요.